있는 꾼이 되어라 꾼기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핫하신 김머신님과 퍼스트리님이 이제 위탁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위탁에서 사입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나는 계속 위탁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쯤 되면 이제 사입으로 넘어가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좀 그 기준을 이제서 좀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팁을 전달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아니죠. 작년에 사입을 먼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편의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별로 원치 않았던 내용이라서 그런지 좀 실효효가 달려서 이번엔 좀 위탁에서 사입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쇼핑몰이 처음이신 분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 택배 계약 문제와 그리고 택배비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고, 그리고 위탁에서 사입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일 수 있는 바로 이 공유 오피스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위탁에서 사입으로 넘어갈 때 왜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시면 좋은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추가 소득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생산성, 세 번째 이유는 건강인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 든 이 추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배송비를 낮추면은 기존 배송비인 2,500원에서 그 차익을 추가 소득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면은 추가 소득이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가? 이거는 공유 오피스마다 다른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찾고 조사했던 바로는 이제 아마 한 1,700원에서 1,8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공유 오피스를 말했을 때 아마 의문이 드셨을 거예요. 공유 오피스 들어가면은 분명히 임대료를 내야 될 텐데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 택배비를 낮춰서 임대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에서 사입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위탁 배송을 해주는 업체한테 2,500원씩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유 오피스로 들어오게 되면은 1,700원까지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이 800원의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800원이라고 하고, 보통 공유 오피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30에서 40 사이 가격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에서 4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남은 배송비 800원 곱하기 한 400 정도 하면은 32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이 배송비 차익으로 여러분의 임대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한 월 3,400개 정도 물량이 나온다고 치시면 택배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은 1,700원까지 계약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400개 정도 되시면은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시면서 그 이상의 물량을 만드셔서 나머지 배송비를 추가 소득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생산성, 아마 이 부분은 집에서 위탁 판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집에서 혼자 일하다 보니까 뭔가 제재하는 것도 없고 나 자신의 통제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느슨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슨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출퇴근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집에만 있으면은 씻고 나오면은 그게 출근이 되는데, 사람이란 게 간사해서 일어나자마자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엔 조금씩 나와의 타협을 시작하게 되고, 결국에는 게을러져서 일도 천천히 진행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공부와도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실 때 보통 공부를 하려고 하면 집에서보다는 학원이나 독서실, 학교 같은 데 가서 자습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었죠. 집에서 하게 되면은 방해물이 그렇게 많아요. 일단 앞에 컴퓨터가 그대로 있죠. 그리고 뒤에 피곤하면 누울 수 있는 침대, 그리고 먹고 시작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이유를 생산성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건강의 이유에서는요, 뭐 저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아마 대부분 분들이 집에서 일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맨날 위탁 판매만 하신 분들은 박스 포장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박스를 집에다 두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체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박스를 집에다 두게 되시면 이 박스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그리고 또 냄새는 둘째치고 박스를 하면서 먼지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 분들이 집에서 포장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서는 좀 건강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집에 따로 방이 있으셔서 그 방을 포장하는 방으로 만드시면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원룸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박스와 같이 잤어요. 그래서 냄새도 나고 먼지도 나는데 거기서 계속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공유 오피스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서도 뭐 이게 무슨 노하우냐, 뭐 다 아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알아도 필요 없는 내용 아니냐 하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복잡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이 다르고 또 처한 상황이 다르고 좀 이렇게 주변에서 올 수 있는 운 같은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이 택배 보내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닥치는 위기 아니면 나에게 처한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하고 좀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택배를 400개 정도 달성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좀 나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이 방법을 사용하지?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지금까지 제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전에 집에서 택배를 보낼 때 그때는 저희 집 주변이 이제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 시기라서 편의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저는 근처 역으로 버스를 타고 나갔어야 했고요. 그리고 버스 나가면서 교통비가 드는데 교통비를 소비하면서 또 택배를 붙여야 되니까 좀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택배를 붙이러 나가서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카페에서 일을 하면은 커피를 꼭 하나는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만 해도 벌써 7-8천 원이 되는데 이걸 한 달로 사용을 했을 때 그 비용은 이미 20만 원을 도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한 상황에서는 이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맞았었고요.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택배를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든가 아니면 그 택배사랑 친분이 있어. 친분이 있으면 또 더 저렴하게 해주시겠죠? 아니면 뭐 나는 원래 사무실에서 혼자서 일을 해서 사무실에서 택배를 보내도 돼. 원래 택배를 보냈었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사무실에서 보내셔도 되고 사실 방법은 엄청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에 맞게 사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니 분명히 네가 공유 오피스가 30에서 40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내가 찾은 곳에는 30짜리가 없냐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뭐 팁을 드리자면 이건 제가 여기서 지금 경험한 내용인데요. 이 공유 오피스가 여기 생긴 지가 별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사무실에 한 2사무실 정도 차 있었나 그랬었는데요.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 공유 오피스 사장님께 먼저 여쭤봤어요. 아니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어떻게 택배를 보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명시되어 있는 1,700원에 맞출 수 있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사장님은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가능하겠구나 막 그래가지고 이 공유 오피스를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뭐 당연하게도 택배사에서 안 해주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 택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장님께서 임대료를 그러면 좀 낮춰서 들어와도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유 오피스를 지금 30만 원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택배비가 지금 1,700원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택배 수량이 늘어나면서 택배비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보통 저 혼자 사무실을 구해서 택배를 보냈다면 제가 좀 껄끄럽게 택배사와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사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좀 껄끄러운 그런 대화를 사장님께서 대신 해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량별 택배비가 있는데 그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그 테이블에 맞추지 않고 또 어떻게 말씀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택배사에서 택배비를 낮춰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뭐 운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제안을 함으로써 이것저것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상이 팍팍하지만은 않습니다. 택배사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택배 수량을 늘리면은 그쪽에서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가격을 조금이라도 내려서 제가 그 택배사에 계속 계약을 하도록 뭐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분명히 앞선 영상 그 택배 배송 후기 1탄에서 실효를 남기신 분들은 아마 시작도 안 하신 분들일 거예요. 시작도 안 해놓고 이게 무슨 방법이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위탁에서 사입으로 넘어가시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몇백 개 정도는 판매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또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 오피스가 또 어떤 형태인지 또 뭐가 있는지를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진 것 같은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와 함께 성장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